자, 5단원 개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5단원은 문자 사용의 식과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문자로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단어에 대한 정의, 설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잘 기초를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부터 보면 문자를 사용한 시기래.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들을 보면은 이전 문제들하고 다르게 단순 계산보다는 막 문장이 길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장을 어떻게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첫 번째 파트 보면 문자의 사용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자루에 500원짜리인 연필이 X자루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x가 1이면 500원, 2면 1000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걸 합쳐서 어떻게 쓴다? 500원 곱하기 x1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규칙을 찾아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규칙으로 여기서는 이제 500원씩 증가한다는 규칙이 있고 개수가 늘 때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뭘 한다? 식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음. 자, 이렇게 규칙을 찾고 식을 세운다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게 이제 활용하고 똑같은 얘기야. 활용 파트에서 많이 보게 될 건데 고등학생 때까지도 활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단원을 잘하면 앞으로 나오는 활용 단원도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관계들인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뭐 많이 나오는 게 가격이나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이런 관계나 또 농도 관련된 것까지 해서 우리가 활용 파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표기를 할 건데 표시를 할 때 문자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쓸까, 간략히 쓸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략을 할 수 있는데 뭘 한다? 곱셈 기호의 생략을 할 거야. 그래서 숫자랑 문자, 만약에 뭐 2 곱하기 x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곱하기를 생략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2x가 된다 이런 얘기야. 2 곱하기 x를 줄여서 이거는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1 곱하기 문자면 그냥 문자로 적을 거고 방금 같은 맥락으로 마이너스 곱하기 문자면은 그냥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거지. 앞으로 뭐 1x 이런 거 잘 보지도 않았겠지만 1x라고 적지 않고 그냥 x라고 적을 거야. 자, 나 문자랑 문자 곱하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다 하면 어떻게 돼? ab가 된다 이런 얘기야. 쉽고. 자, 같은 문자는 거듭 제곱하는 거 배웠고. 자, 그 다음에 괄호에 있는 식과 뭐 5번 얘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괄호에 있는 식이랑 숫자랑 곱하면 어떡한다? 이것도 곱하기를 생략해준다. 같은 맥락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 나눗셈은 우리가 분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항상 나누기는 어떻게 바꾼다? 그 곱셈으로 바꿔주고 역수로 바꾸니까 역수의 곱셈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이런 거는 이제 예를 읽어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중요한 용어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자, 대입이라는 용어가 나와. 자, 대입은 뭐냐면 대신 뭐다? 입력한다 이런 뜻이야. 한문으로 보면. 자, 그래서 대신 입력한다, 대신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문자 자체에 어떤 수로 바로 바꿔서 넣는 것을 우리는 대입이라 한다. 이거는 중요한 정의니까 기억을 해주고 자, 시계값은 당연히 계산한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말이 길어질 때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정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a는 2 같은 게 있으면은 3a-1의 값은 어떻게 된다? 미안. 자, a를 이제 2를 대신 넣는 거야. 뭐라고? 이게 대입이야. a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2로 넣는 거지. 자, 이 곱하기 연산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고 계산을 하면 6 빼기 1이니까 값은 5가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대입하는 수가 음수면은 이것도 이제 그대로 a 자리에 그대로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호 실수하지 않게 괄호를 쳐주고 넣어주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자, 그다음 분수 대입할 때는 분모 대입할 때 자, 무슨 얘기냐면 분수인데 a분의 3 같은 거 계산해 보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4분의 1분의 1에 3으로 계산해도 돼. 예전에 번분수 계산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큰 발을 기준으로 위아래에다 같은 숫자를 곱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위에는 아래는 1이 되고 위에는 12가 되니까 값이 12라서 결과물은 똑같은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아직 이제 중복분수, 번분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어, 여기는 이제 나눗셈 기호로 바꿔서 이래도 같은 말이니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대입해주고 곱하기로 바꾼다 이런 얘기네. 그래도 바른 방법을 쓰면은 결과물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된다. 자, 다음 파트를 보면 자, 개념 2페이지 이거 이제 사전적인 정의니까 하나씩 하나씩 단어를 잘 정리해두고 가면 좋아.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등학생이나 이랬을 때 이런 게 모를 수 있거든, 제대로 안 하면. 근데 처음에 미리 잘해두면은 그때 가서 또 공부할 필요가 없어. 새로 나오는 것들만 공부하면 되니까 공부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잘 정리를 해보면 항을 봅시다. 자, 항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면 돼. 근데 이게 곱이나 나눗셈으로만 연결돼 있는 애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 A, B 이런 애들은 한 항인 거야.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뭐 2분의 A 이런 애들도 한 항이야. 근데 여기서 그럼 만약에 항이 여러 개짜리로 이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는 덧셈 뺄셈이 연결돼 있어야 돼. 이렇게. 자, 뭐 다항에는 이제 한 개의 항도 들어가 있긴 하는데 보통 이제 다라는 거는 많은 느낌이니까 주로 지칭하는 건 이런 것들이고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다항이라 그러고 만약에 x분의 2 이런 애들은 곱하기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단항식이야. 항이 하나짜리 밑에 적혀 있죠. 그래서 다항은 여러 개짜리, 단항은 한 개짜리 했을 때 이거는 곱하기랑 나누기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단항은. 근데 다항식은 보통 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연결돼 있으면 다항식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상수항 이렇게 보면은 상수는 한문으로 보면 이건 항상 숫자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숫자인 항 이런 얘기니까 예를 들면 뭐 2, 7 이런 애들, 뭐 파이 이런 거 봤을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을 숫자로만 이루어진 거를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한다. 자, 개수는 뭐냐면 어떤 문자 앞에서 곱해져 있는 숫자, 상수항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x 이러면은 x의 개수를 물어봐라 이러면은 3인 거고 y의 개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상수항은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려와서 차수를 한번 볼게. 자, 차수는 뭐냐? 자, 우리가 1차, 2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듭제곱을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3x 제곱하면은 이게 2제곱 또는 2승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몇 제곱이냐가 차수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3x 제곱이니까 2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문자가 몇 제곱이냐라고 이제 보면 된다. 차수는 간단히 몇 제곱이냐. 그리고 y에 대해서는 세제곱이다 3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차수가 다항식에서 이렇게 x제곱 1차 상수항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전체 차수는 가장 큰 거를 따라가. 그래서 가장 큰 거를 우리는 다항식의 차수 즉 2차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차식은 당연히 차수가 1이니까 2차식이나 3차식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3차항이나 2차항이. 그래서 1차로만 최대로 구성된 항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다항식이다 라고 1차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자, 우리는 가장 기초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1차식에 대한 연산을 배울 거야. 아직 뭐 처음부터 2차식이나 3차식 계산을 배우진 않을 테니까 당연히 1차식의 4칙 연산을 이제 배우면 이 단어는 마무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1차식의 곱셈 나눗셈부터 배워봅시다. 자, 그래서 1차식의 곱셈 나눗셈인데 자, 1번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잘 이제 생략하고 요약을 한다, 정리한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보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 자, 얘를 보면은 기존에 배운 걸 잘 활용을 하면 분배 법칙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6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이런 얘기고, 이거 나누기도 쉬워. 나누기도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바꿔준 다음에 이걸 또 분배해 준다 이런 얘기지.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자, 1차식의 덧셈 뺄셈 한번 볼게. 동류항인데, 자, 동류항 말뜻 중요해. 보면은 자,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자, 간단히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4x는 동류항이 되려면은 x가 1차로 똑같아야 돼. 자, 그래서 문자 x랑 문자가 같고 차수 1차로 같아야 돼. 1차로. 그러면은 동류항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상수항은 어떠냐? 상수항은 문자가 없지. 그러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그것도 같다고 보는 거고, 문자가 없이 같으니까 차수도 없으니까 그것도 같다고 보고, 이 두 개는 동류항이다. 같은 종류의 항이다 이런 얘기야. 같을 동자에 종류할 때 류자라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문자 x제곱하고 x는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지. 2차 1차로. 그래서 얘네는 동류항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야. 자, 만약에 2x랑 3y를 보면 차수는 1차로 같지만 문자가 다르지. 그래서 이거는 동류항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문자랑 차수가 완전히 똑같아야지만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상수항끼리는 동류항으로 취급한다. 자, 그다음 그럼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 동류항끼리만 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은 정리를 잘 한 다음에 더하고 뺀 후에 문자 앞에 쓴다. 무슨 얘기냐? 자, 5a는 a가 5개, 2a는 a가 2개니까 합하면 7a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다? 그냥 앞에 숫자끼리 더해서 7로 만들고 7a를 한다 이런 얘기지. 이것도 빼기도 똑같아. 근데 이런 덧셈 뺄셈은 언제만 된다? 동류항일 때만 된다 이 얘기야. 그런 전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하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우리는 1차식을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보면 마이너스를 전개해주고 이렇게 부호가 잘 바꿔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a끼리 모으고 숫자끼리 모으고 계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